대중화됐던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물론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2022년도 현재 선상에서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2022년도요? 네, 예측하는 것 참 어려운데요. 어쨌든 21년도의 연장선상에서 22년도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관련해가지고 그 며칠 전이었죠? 21일이었죠? 네. 21일 날 그 야후닷컴에서 그 야후 뉴스로 이제 존 시자르라는 기자분이 5가지 22년도 어떤 예측 그런 부분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저도 거기에 이제 저의 의견을 피력해 보는 걸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사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21일 날 네, 전문가들이 22년도에 예측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중요한 멘트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크립토 커런시 마켓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좀 뭐 파인 더 스카이니까 뭐 의미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의미 없는데 결국은 그 회의론자들은 이 그 가상자산을 도외시했던 그런 회의론자들은 결국은 21년도에 엄청난 수익이 났었는데 그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0%가 올랐다라네요. 이게 12월 20일 기준으로요. 작년도 이제 1년간 110%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솔라나 나오죠, 솔라나 11,000%입니다. 네. 배수로 얘기하면은 110배죠. 110배 네. 엄청난 거죠. 거기에 또 시바 이누는 보시면 시바 이누는 4,600만 배, 아니 4,600만 퍼센트. 그러니까 46만 배 정도 오른 거죠.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게 21년도 시장인데요. 여기서 또 이제 기자분이 한마디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상자산이 오른 것을 뭐 비난하고 이렇게 웃음거리로 삼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일생일대의 그러한 기회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기회를 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잠깐 살펴보시면 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10만 불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정 화폐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22년도는 가상자산 관련된 그 회사들이 보다 많이 IPO,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겠죠? 나스닥에 네. 상장을 한다.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상장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굴도 서스테이너블 한다. 그러니까 보다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이더리움에 뛰어넘어서 넘버원 크립토커런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비트코인은 1위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1위가 될 거라고 10만 불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있는데 우리 이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21년도에 네. 10만 불을 갈 것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억 2천 되겠죠? 그렇죠. 네. 저는 꼭 갔으면 좋겠네요. 네, 갈 거라서 제가 믿습니다. 밀어드릴까요? 네, 밀어주면 믿습니다.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일부 전문가는 23년도에 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뉴욕에 근거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 가상자산 쪽을 일하고 있는 전문 CPA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케이트 월트만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이제 만났던 여러 전문가들의 근거를 한다면 네. 빠르면 1분기 그 전이라도 6자리 그러니까 10만 불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예측하는 사람들은 10만 불 참 비트코인이 10만 불 간다라는 거 정말 겸손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시간의 문제지 10만 불은 뭐 갈 거라고 보고요. 정말 저는 말 그대로 정말 10만 불은 겸손하고도 겸손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 10만 불 사실 좀 예측대로였다면은 올해 11월부터 좀 비싼 가격대로 올라가 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있었지만 우선 비트코인 10만 불과 관련된 어떤 기대치는 내년으로 일단은 밀려난 것 같습니다. 야후에서도 내년에 비트코인 10만 불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이 5대 키워드 중에 하나를 뽑은 만큼 또 가격 상승 저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 손꼽았던 게 바로 엘살바도르와 같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들의 어떤 증가죠. 네,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작년 9월이 아니 올해 9월이었죠. 예,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이제 그 11월이었나요? 짐바브웨도 이제 법정화폐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옹호론자들은 22년도에는 보다 많은 그 나라들이 네.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일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트맥스의 CEO 알렉산더 허프트너는 구체적으로 5개 나라 이상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제 수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5개 나라들은 대부분 그 개발도상국이 될 거라고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이션도 심하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화폐로 접어가지고 지갑을 만든 정도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그리고 이제 금융 어떤 그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죠. 그래서 금융 인프라도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임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그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이더리움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코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어떤 그 베이스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솔라나랄지 뭐 아니면 폴리건, 아발렌치 같은 메인네트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적인 베이스를 더 이제 용이하게 깔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가상자산이 확산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정될 수 있고 국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국가나 범국가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상자산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그 가상자산의 그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면 가격이 안정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점점 더 사용하는 그 혜택도 넓어지게 될 것이고 확산돼서도 더욱더 빨라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의 위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사실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정말 뭐 기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법정화폐로 결국 비트코인을 수용하다 보면은 가격적으로도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었죠? 네, 세 번째가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 회사들이 IPO에 간다라는 건데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네네. 그 스토링 홀드 디지털 마이닝이라는 마이닝 회사도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결국은 그 디지털 커런시 이런 회사들이 결국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도 점점점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이제 지적한 부분이 비트코인 마이닝 회사들이 보다 이제 안정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정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수익성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전기를 소비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쵸. 부분들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채굴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도 그 마이닝 사업도 많이 번성할 거라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참 가상자산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비트코인의 채굴도 뭐 POS나 좀 다른 방안들을 찾아 나서는 좀 더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관련된 이슈도 살펴봐야겠죠. 이더리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결국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 네. 네, 시청입니다, 시청. 네. 시청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그 뉴스 기사 나온 게 21일 동일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날짜 빠르니까 제가 빠른 거죠. 제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으면 그러네요. 참 반가웠을 텐데, 저의 얘기를 글로벌 A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네. 어쨌든,
시총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더리움의 성장세나 확장세에 대해서 그렇게들 평가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즉 이더리움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메타버스 NFT를 구현해낼 수 있는 이더리움의 메인넷의 그만큼 어떤 폭발적인 가능성 그런 네.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에는 비트코인이 110% 정도 성장을 하였다고 하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00% 성장했다고 하니까 그런 속도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비트코인이 10만 불이 된다고 치면 네. 이더리움은 안 돼도 15,0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이 결국은 생태계가 확장하면서 그 가치를 점점점 시장에서는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발전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즉, 이 포인트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결국 이렇게 성장 발전해가는 쪽에서 좋은 프로젝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2021년을 정리하고 또 내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자면 어떤 부분 설명해주고 싶으세요? 네, 가상자산 시장 아직도 예측하기 힘들고 변동성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투기성의 성격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 와일드 웨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미국에서 그 서부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그 표현도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야후 뉴스 좀 전에 본 그 야후 뉴스에서 그 나온 말을 언급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가상자산을 무시했던 그런 회의론자들 결국은 많은 수익 기회를 날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21년도에 가상자산이 상승 그것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들 결국은 일생일대의 수익 기회를 또 날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와일드 웨스트 서부시대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와 성장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나간 수익의 그런 기회보다도 앞으로 다가오는 수익의 기회가 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이 엄청난 그 천금 같은 기회를 꽉 잡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기회와 어떤 이런 수익률이 있었지만 내년에도 그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올해 혹시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으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새로운 어떤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통해서 꼭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서 의원님과 전반적인 가상자산 그리고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